이 이야기는 한여름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름은 밝혀지지 않은 이 마을은 서울과 그리 멀지 않지만 현대화의 물결에서는 벗어나 있는 고요하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오래된 전통 가옥이 몇 채 있었고 그곳의 주민들은 여전히 조상 대대로 내려온 옛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지우는 대학에서 방학을 맞아 이 마을에 살고 계신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에서 할머니가 차려주신 시골 밥상을 받으며 지우는 모처럼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할머니는 항상 오후가 되면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노인정 모임에 나가셨기 때문에 지우는 이 작은 집을 혼자 차지했습니다. 어느 날 지우는 늦은 밤 갑작스럽게 잠에서 깼습니다. 시골의 공기는 맑고 상쾌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라본 풍경은 어둠 속에서 침울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우는 설마 할머니가 돌아오셨나? 하는 생각에 조심스레 집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밖은 정막 속에 잠겨 있었고 근처에서 울음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리는 마을 어귀의 작은 숲 쪽에서 나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오는 우물로 알려져 꺼려지는 장소였습니다. 지우는 그 우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상하게도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끌어들이기라도 하듯 우물은 한없는 침묵으로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순간 찬바람이 불어오더니 지우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서서히 뒤를 돌아본 지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기엔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빛났고 긴 머리카락이 마치 어둠과 하나가 되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더 두려웠던 이유는 그녀의 눈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은 비어 있었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를 잊었지? 그녀가 말한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어렸을 적 이 마을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마을의 처녀 귀신 전설이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불행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 눈을 감지 못한 채 이 우물가에 서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와서 차갑고도 슬픈 목소리로 모두 나를 잊어. 너도 나를 떠날 거지? 라고 속삭였습니다. 순간 지우는 자기도 모르게 하네요. 저는 떠나지 않을게요 라고 답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도 어딘가 따뜻한 그 손을 잡은 순간 지훈은 놀라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그의 기억은 흐려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그는 자신의 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꿈이라기엔 너무도 생생했던 사건을 떠올리며 지우는 밖으로 나가 우물 쪽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봤던 그 우물 곁에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우물에 대해 두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지만 머릿속에 여전히 그녀와의 만남이 떠올랐습니다. 그 경험은 마치 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후로 그는 마을의 이야기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방학이 되면 잊지 않고 반드시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 자랑스럽게 머리가 희끗해진 지우는 노인이 되어서도 그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마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날 밤 자신의 경험담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 역시 또 다른 전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매년 여름이 되면 마을 어귀의 우물에 느낌없이 야생화가 피어나는 것을 보고는 합니다. 누군가가 여전히 그곳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된 아파트의 한적한 5층 복도 끝에 나는 자리 잡고 있었다. 이사를 온 지 이미 2달이 지났지만 이사할 때 느꼈던 묘한 섬뜩함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이 그 이유일 수도 있었다. 이상한 일은 어느 금요일 밤 시작되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5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4층 계단을 오르던 중 나는 한 소리 속삭임을 들었다.
여기서 돌아가. 찬바람이 스쳐가듯 얼른 지나간 목소리에 나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이 지나 나는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혼자 TV를 보고 있을 때 거실 창문 밖에서 또벅또벅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바람 소리거나 위층에서 내려오는 소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창문을 열어 확인했을 때 아무도 없었고 발소리는 여전했다.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많아졌다. 밤에 잠이 들려고 누우면 내 방 천장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낮에는 멀쩡한데 한밤중만 되면 나타나는 소리였다. 나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아파트 관리실이나 이웃에게 괜한 민폐가 될까 싶어 참고 지내기로 했다. 이상한 사건이 절정에 이른 것은 끔찍한 어느 날 밤이었다. 낮에 친구와 저녁을 먹고 늦게야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고치지 않았기에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3층 계단을 지날 때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다소 의아해하며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다. 4층을 막 지나려는 순간 앞쪽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분명히 사람처럼 보였지만 조명 대신 불길한 어둠이 그 실루엣을 감싸고 있었다. 나는 정체 모를 그 무언가가 서서히 내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공포에 휩싸였다. 뒷걸음을 치려 했지만 두 다리는 이미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순간 갑자기 여기서 돌아가 라고 불명예스러운 속삭임이 또 들려왔고 놀랍게도 이번엔 발이 움직였다. 정신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가 아파트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때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결국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날이 밝자마자 이삿짐을 꾸려 떠났다. 새로운 집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날의 일은 지울 수 없는 악몽처럼 남아있다. 문득문득 혼자 있을 때마다 다시 그 속삭임이 들려올까 두렵다. 여기서 돌아가. 지금도 어디선가 그 아파트는 버젓이 서 있을 것이다. 누군가 그 5층 복도의 끝방에 들어서게 된다면 아마 자신도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사실은 그곳엔 뭔가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남은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진다.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거기 있는지 혹시 아는가? 다음에 그 아파트에 들르게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 될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물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인터넷에서 떠돌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공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길고 자세하며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할 것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마을. 학교에는 매년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 학생들 사이에서 떠도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은 이 학교의 4층 남쪽 끝에 있는 401호실에 관한 이야기였다. 학교 측에서는 분명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창고 방이라고 설명했지만 몇몇 학생들은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 소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 뚜렷해졌고 마치 누군가의 울부짖음처럼 들렸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민수는 중학생 시절부터 401호실 전설에 대해 들어왔지만 그저 헛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여름방학 민수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친구들과 함께 직접 그 방에 들어가 보겠다고 결심했다. 8월의 어느 습한 밤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학교 담장을 넘었다. 열대야 때문인지 하늘에는 별도 구경할 수 없을 만큼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학교 안으로 몰래 들어간 이들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4층으로 올라갔다. 401호실 앞에 도착한 민수와 친구들은 긴장감에 숨을 삼켰다. 민수는 손을 내밀어 문 손잡이를 돌렸다. 삐걱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낮고 먼지 쌓인 책상들이 어렴풋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방의 한쪽 구석에는 유리로 된 물건들이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 액자들이었다. 민수는 한 액자를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한 무리의 학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었지만 정작 얼굴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장 앞에 있는 학생은 유독 눈에 띄었다. 하얗게 질린 피부와 매서운 눈매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이 차가워지면서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친구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들릴 리 없는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처음에는 둔탁하게, 그 다음에는 점점 또렷하게, 마치 누군가 맨발로 바닥을 딛고 있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친구들은 순간적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때 방 안쪽에 놓여있던 오래된 피아노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다. 누가 건반을 누른 것인지 불길한 음색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피아노 소리는 점점 더 빨라지고 그와 동시에 방 안의 불빛은 깜빡거렸다. 마치 수십 명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한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방을 뛰쳐나가자 민수와 나머지 친구들도 뒤따라 도망쳤다. 이들은 헐떡이며 학교를 빠져나왔다. 달빛 아래 다시 모았을 때 친구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 처음 그 방을 뛰쳐나갔던 친구가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동이틀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사라진 친구는 401호실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겁에 질린 채 방 안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입에서는 이상한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돌아오지 마세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401호실은 더욱 철저하게 봉쇄되었고 아무도 그곳에 접근하지 않았다. 민수와 친구들은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 방에는 아직도 무언가가 남아있고 그것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로 남아 매해 여름 방학이 다가올 때마다 학생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공포의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든 항상 현실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다음번에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된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